10주차 두 번째 시간을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꼭 정규 분포 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통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한 발 앞서갈 수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우리가 책을 보거나 그리고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에 나오던 말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즘 여론조사 계속 발표하면서 뭐 신뢰 수준, 뭐 오차 한계, 표본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은 꼭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쁘겠지만. 그러면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4번은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답을 외워서 쓴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신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판매 가격이 평균 65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8만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우리 요거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요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65이고 표준 편차가 8이구나. 그럼 여기는 분산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상점에 들러서 최신 기능을 보유한 휴대폰행 가운데 임의로 한 개 골랐을 때 가격이 49만 원에서 73만 원 사이의 가격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런 형태의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평균은 65만 원쯤 해야 그렇죠? 뭐 아주 뭐 비싼 가게는 정말 비싼 가게는 확률이 낮은 확률로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낮은 것도 확률이 낮은 확률로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49만 원에서 내가 73만 원 정도 사이에 가격을 한 대 휴대폰을 고를 확률은 얼마인가? 요거를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요거 역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표준화의 세계로 한번 옮겨볼게요. 표준화의 세계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가정이니까 65만 원이 일단 0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49만 원은 얼마인가 한번 풀어보면 49만 원은 표준화의 세계로 옮기면 표준 편차 요 8로 나누고요. 그쵸? 그리고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쵸? 49만 원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는 8분의 뭐예요? 16 되네. 그쵸? 16 마이너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3도 우리가 표준화의 세계로 옮겼을 때 요 값이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조금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역시 뭐예요? 평균을 빼줘야 되죠. 그쵸? 빼주고 표준 편차 8로 나누어줘야 되니까 8분의 8이니까 1이 되네요. 1. 요만큼. 요 확률이 요거랑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확률을 구하면 돼. 그쵸? 요 확률은 또 뭐랑 같냐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 보면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에서 2까지랑 똑같아. 그쵸? 정규 분포상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 다음 또 0에서 1은 그냥 그대로 0에서 1까지 구하면 되겠죠. 그걸 요걸 우리가 정규 분포 표에서 찾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정규 분포 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한번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면 1인 경우는요. 0.3413의 확률을 갖고요. 2.0인 경우는 0.4772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4772 플러스 0.3413을 하니까 0.8185.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이 65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8만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자료에서 내가 한 상점에 들려서 임의로 핸드폰을 뽑았을 때 49만 원에서 73만 원 사이에 핸드폰을 뽑을 확률은 한 81.8%, 82% 정도는 되겠더라. 이렇게 실생활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 SD랑 표준 오차 SE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참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표준 편차는 굳이 얘기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요.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쵸? 요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쵸?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다시 제가 그림을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이유는 모집단에 대한 참값이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집단의 참값이 궁금하지만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요만큼 샘플만 뽑아보는 거예요. 그쵸? 요만큼 샘플만 뽑아봐서 이걸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요 샘플로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 또는 추론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추론 통계학이에요. 그렇죠? 사실 박스 그림 그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해서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고요. 이제는 추정,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가 궁금해요. 그쵸? 그러면 대학교 모든 2학년 학생들의 키를 다 재보는 거예요. 그쵸? 다 재봐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우리 평균은 전체 데이터 N을 전부 다 더해서 나누는 게 평균이고요. 그쵸? 표준 편차는 뭐였냐면 우리가 간측치를 우리가 평균으로 빼서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 수로 나눠줘서 요 관측 수에서 평균으로 그냥 나눠주면 0이 나오니까 요거를 제곱했었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였는데 모집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전부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에 대한 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오차는 뭐냐면 우리가 궁금해서 여기 데이터를 뽑아볼 거 아니에요. 이 전체 다 검사하기 싫어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집단 여러 X1에 대한 집단도 한번 우리가 뽑아볼 수 있고 X2에 대한 것도 구해볼 수 있고 X3에 대한 것도 구해볼 수 있잖아요. 요런 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죠? 다시 얘기하면 표준 편차는 우리가 원시 데이터, 모집단, 우리가 샘플 뽑지 않은 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고요. 표준 오차는 우리가 샘플들 뽑아서 샘플에 대한 평균에 대한 또 비율에 대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한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요거 틀리다. 요 정도의 개념은 요 정도다라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에 대한 의미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K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령은 왼쪽 꼬리 모양 분포를 가졌어요. 왼쪽 꼬리 모양 분포를 가졌다는 얘기는 요거는 사실은 정규 분포에 대한 모양이고요. 오른쪽 꼬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쵸? 즉 왼쪽으로 데이터가 많고 오른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점점 작아지는 게 왼쪽 꼬리 모양을 가진 거고요. 요건 오른쪽 꼬리 모양을 가진 거고요. 왼쪽 꼬리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많고 여기는 데이터가 적고 이런 모양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K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령은 왼쪽 꼬리 모양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원시 집단 즉 모집단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5세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15세로 알려져 있다. 이게 평균이 빠졌네요. 잠깐만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5세로 알려져 있다. 여기 나오네요. 30명을 추출해서 연령을 조사했더니 50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K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령을 다 조사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30명만 뽑아봤더니 연령이 50세로 나타났다. 즉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뭐의 N의 개수를 30명만 뽑아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X1, X2에서 X30까지 나오겠죠.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봤더니 요게 얼마더라? 50이더라 라는 얘기에 그쵸? 이런 경우에 우리가 H대학 전체 교직원의 평균 연령을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 요거 한번 지우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정규 분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쵸?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인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되게 쉽게 구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왼쪽 꼬리 모양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몇 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 n, 즉 우리가 샘플하는 개수가 30개가 넘으면 정규 분포가 되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쵸? 이게 뭐였냐면 내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냈었는데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였어요. 그쵸?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심극한 정리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집단의 분포가 쌍봉이든지 왼쪽 꼬리든지 오른쪽 꼬리든지 상관없이 내가 샘플로 뽑고자 하는 데이터 개수 즉 n의 크기가 30 이상만 되면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지더라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고 이 경우도 지금 30명을 뽑았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가 왼쪽 꼬리 모양의 분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때 H대학 전체 교직원의 평균 연령을 95% 신뢰 구간으로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가지니까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은 사실은 30명을 뽑았더니 50명이었어요. 그쵸? 50명이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0.95인데 그러면 요 정도 확률로 들어가려면 과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 요거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구해보는 건데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 있어요. 그쵸?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보드 이용해서. 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세 가지만 그려볼게요. 차례대로 요거 있어요. 그쵸?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그림이 좀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평균이죠. 그쵸? 평균이고요. 표준정규 분포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가 90%예요. 여기가 90%. 즉 0.9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얼마냐면 0.95고요. 여기가 조금 더 가서 마지막 99%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만큼이 0.9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점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요 점들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요 점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0.9면은요. 이게 양쪽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반은 얼마냐면 요거는 0.45가 돼요. 그쵸? 0.45가 되고 여기에 0.95면 요 반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당연히 요 반은 0.475%가 되고요. 99%인 경우에 이거 반은 뭐냐면 0.99 나누기 2 해보면 알겠죠? 0.495가 되죠. 그쵸? 495. 그때 요때 요 점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요 점 정규 분포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요 숫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숫자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0.45 되는 부분 찾고 0.475 되는 부분 찾고 0.495 되는 부분 찾으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표 한번 볼게요. 확률이 그러니까 중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0.45 되는 부분을 찾으면요. 쭉 한번 볼게요. 0.45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쵸? 0.45 여기에 있는데 한번 보면 이 점이 무슨 점이니까 1.6 4하고 5하고 사이에 있죠. 그래서
1.645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공유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 공유가 되어 있나요? 잠깐만, 새로 공유하고 다시 해볼게요. 새로 공유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있어. 공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그럼 0.45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0.45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1.64랑 5랑 사이니까 1.645가 되는 경우에, 그쵸? 그리고 두 번째 95%는 우리가 반이 0.475였잖아요. 그럼 0.475를 찾아봐야 돼. 0.475는 지금 확률값으로 딱 떨어지는 값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1.96이 되는 거야. 이게 1.9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99%는 얼마였냐면 0.495였잖아요. 0.495니까 0.495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0.495를 찾으면 이게 496이고 여기에 있네. 그쵸? 여기 사이 2.495 아니네요. 2.5 여기 있네.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여기 있네. 2.5 위 올라가면 7이랑 8 사이에 있네. 그쵸? 이게 보통 우리 2.576이라고 많이 계산하는데 요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를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새로 공유해서 화이트보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0.45 되는 이 부분은 1.645였어요. 그쵸? 그럼 똑같으니 요거는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은 1.96이었죠. 그러면 요 부분은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고요. 요 점은 2.576이 되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2.576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게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이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어요.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자료로 넘어가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 풀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0.475 즉 요 부분이 0.025씩 가는 거죠. 0.025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얼마였냐면 1.96이었어요.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한 게 생각이 날 듯 날 듯 안 날 듯 안 날 듯 할 것 같은데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그쵸? 그러면 x바가 사실은 요 점에 그쵸?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오차한계였는데 요걸 뭐냐면 50 플러스 여기가 1.96이잖아요. 1.96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30분의 시그마 얼마냐면 15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점이 뭐냐면은 요 점이 되는 거고요. 그쵸? 요 점은 똑같아요. 그쵸? 50 마이너스 이번에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요 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이게 샘플 뽑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해봤잖아요. 표준화의 세계를 우리가 G세계를 X세계로 옮기려면 이렇게 거꾸로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B 아이스크림 회사의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32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 30명을 표본으로 뽑아봤어요. 얘네 회사는 지금 320g을 정량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랬더니 30명의 평균을 한번 재봤더니 295.4g이라는 거예요. 299.4g. 그러면
이 230명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보니까 20.04g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 과연 이 회사 아이스크림, B 회사 아이스크림 회사가 정량을 제대로 팔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95% 신뢰 수준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95% 신뢰 수준으로 구하지 않고 점추정치로 구한다면 295.4g이야. 딱 나오니까 어머 니네 회사는 320g이라고 판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점추정치로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건 제가 신의 경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95% 신뢰 수준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표본을 한번 뽑아봤어요. 표본을 한번 뽑아봤더니 95% 신뢰 수준으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평균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295.4g이 나왔어요. 320g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다라는 결론이 일단 점추정치 값으로는 구할 수 있고요. 그럼 95% 신뢰 구간으로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더니 95% 신뢰 수준 구간 요만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치? 확률이 0.95가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0.025에 그쵸? 0.025고 여기도 0.025인데 요 반은 얼마였냐면 요게 0.475죠. 0.95를 나누기 하면 그래서 0.475 되는 여기 값을 찾아봤더니 표준화되는 가격에서 여기 1.96이었잖아요. 이것도 1.96 마이너스 1.96이니까 요 값을 우리가 표준화가 되기 전 우리가 세개로 x의 세개로 옮기면 돼요. 그쵸? 옮기면 요 점은 얼마냐면 295.4 플러스 G값이 1.96이잖아요. 1.96 곱하기 표준 편차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는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루트 n으로 항상 나눠줘야 되겠죠. 루트 30분의 이때 표준 편차는 20.04g이 되더라. 20.04가 되는 거고요. 요 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295.4 빼기죠. 이번에 빼기. 1.96 표준화 세개 전으로 옮겨야 되니까 루트 30분의 우리가 20.04 즉 여기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구해서 한번 구해봤더니 요 값은 뭐가 나왔냐면 288.23이 나왔고요. 이 값은 302.57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95% 신뢰 구간을 구해봤더니 그래도 320g이 여기 들어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100번을 우리가 샘플을 뽑아봐서 뭐예요? 95번은 뭐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포함되고 있는데 320g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320g이 여기 안에 없죠.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회사 B 아이스크림 회사는 뭐예요? 정량을 제대로 팔고 있지 않다라고 내가 95% 신뢰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만 딱 더 볼게요. S텔레콤은 고객의 이탈률을 조사하기 위해 150명의 고객을 샘플로 이탈 가능성을 조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죠. 통신사에서 내 고객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150명 중에 15명 이탈한다고 나왔어요. 즉 그러면 지금 이 이탈할 가능성이 P가 얼마가 나왔냐면 150분의 15, 0.1이나 이탈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럼 실제 이탈률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우리가 표준화의 세계로 옮기고요. 요게 뭐냐면 99%예요. 그쵸? 99% 0.99 그러면 요거는 요만큼은 얼마냐면 0.495가 되죠. 그래서 요 점을 한번 찾아봤더니 2.576이었어요. 그쵸? 2.576.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576이죠. 7번하고 8번하고 다른 점은 7번은 우리가 양적 자료인 우리가 사실은 평균에 대한 거고요. 8번은 비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비율에 대한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비율, P,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표준
오차가 들어가잖아요.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루트 n분의 s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그쵸? 근데 요거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 뭐였냐면 n분의 p의 1-p였어요. 이거 잠깐 설명했는데 생각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p는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요 값은 뭐냐면 그러면 0.1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는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2.576이고요. 여기에 대한 표준 오차는 뭐냐면 150명을 뽑아봤고요. P는 0.1이었죠. 여기서 0.1이니까 1-P는 0.9가 되더라. 그럼 이 값은 뭐겠어요? 이 값은 0.1 마이너스 2.576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 150분의 P 0.1 곱하기 0.9가 되더라. 이렇게 구해봤더니 0.037에서 0.163이 나왔어요. 0.037에서 0.163이 나왔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이탈률이 99% 신뢰 구간으로는 한 3%에서 16% 정도 되더라.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정교 분포에 대한 얘기, 즉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일 마지막 비율 요거는 안 보더라도 7번까지는 꼭 한번 혼자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7번이 되면 8번은 그냥 저절로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 평균, 그쵸? 우리가 샘플에 대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표준 오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표준 오차가 들어가는데 평균인 경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비율인 경우에는 뭐냐면 n분의 p의 1-p의 루트를 씌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칠 건데요. 꼭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풀어놨어요. 진짜 많이 풀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되면 세 번째까지 제가 많은 문제를 풀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올려놨는데요. 그거를 잘 봐야 다음 시간에 할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정. 예를 들면 제1종의 오류도 해야 되고 제2종의 오류 이런 것들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금 신약 백신 이런 개발 많이 하잖아요. 이걸 과연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이 꼭 이해가 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세 번째 영상은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잘 이해하고 세 번째 영상을 보면 정말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 많이 했어요.